두 번째 영상입니다. 44쪽부터 50쪽까지 공식적 참여자, 정책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44쪽에 이 교재가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다가 크게 단어를 적어둘겠어요. 헌법이에요.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헌법에 적혀있는 주체들이 일단 뭐 정책에 참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공식적인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주체가 일단 공식적 참여자다. 제가 이 정책론 뒤에 이제 행정법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오늘 행정법 시간에도 이제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헌법이 가장 큰 법이죠. 헌법 아래 수많은 법률들이 있고, 그 법률들 중에 각 법률들을 각각 다 모아놓은 그 덩어리가 행정법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행정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 법률을 다 모아놓은 것들의 덩어리가 행정법인데, 법이 있다는 것은 일단 주체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이 법을 근거로 행동을 할 것이고 정책을 만들 것이고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 법률의 근거가 있으니 그럼 누가 이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보통 적혀 있어요. 보통 법률에, 아무래도 행정법은 벌써 단어에서 주체가 정부잖아요. 정부인데 정부 중에 누가 그러면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주체인지가 보통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통 이렇게 법률을 보면은 법률 맨 위에 제목이 있고요. 제목 옆에, 제목 바로 아래 오른쪽에 무슨 부처의 무슨 과가 이 법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요새는 친절하게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거든요. 그게 공식적 참여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주체, 그 다음에 아울러서 법률에 명시된 주체가 공식적인 참여자라고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국회, 의회 44쪽부터 그 46쪽까지인데요. 이 얘기를 쭉 그냥 책을 읽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읽을 것까지는 없고요. 그 44쪽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국회가 왜 정책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냐? 일단 1번,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고요. 세 번째, 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 것도 국회입니다. 자, 법률을 만든다. 정책이 형성된 거라고 봐도 돼요. 자, 법률을 개정한다. 그럼 정책을 변동시킨 겁니다. 법률을 폐지한다. 그럼 정책이 종결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막 읽을 게 많은데 다 생략하고, 법률을 만들고 바꾸고 그 다음에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국회라고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국회의원도 있지만 더하기 국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뭐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도서관 등의 많은 그 정책 연구 보좌 실무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라고 하면은 국회의원 더하기 수많은 사무를 처리하는, 그리고 법률을 검토하고 만드는 인력이, 조직이 있다는 사실, 이게 전부 다 공식적으로 정책에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뭐 소리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언론에서 봐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어떤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또 묵묵히 일하는 국회의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다 싸운다 그러면은 누가 나라의 일을 하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단면을 언론에서 이제 보는 거이고요. 싸우고 이런 모습은 언론에서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이제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굉장히 잘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전문성이 어느 정도, 국회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을
행정부, 각 정부 부처에 물어볼 수 있고 굉장히 날카로운 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본인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회가 행정부, 정부 각 부처를 견제한다는 논리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됐느냐, 왜 안 했느냐, 뭐 등등의 그 굉장히 타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질의 뭐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듣는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에 맞게 많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런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46쪽입니다. 행정부. 자, 대통령이라고만 써 있는데 행정부에 어차피 그 대통령이 그 대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장관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책의 기획, 형성, 결정, 제안을 하는 게 모두 이제 대통령과 국무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 어떤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제 좀 결정하는 차원의 논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우리나라의 모든 안건을 다 다룰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걸 실질적으로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식적 참여자이고요. 그 다음에 47쪽부터 48쪽까지가 이제 관료 집단인데, 이 관료 집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저는 이거를 그 공무원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 부처 안에 어떤 정책을 이제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공무원 집단이 있고 반대하는 공무원 집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저거를 추진하면 우리 공무원, 우리 일하는 우리 팀은 참 좋을 것 같다. 뭐 인정받고 승진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반대에서는 저거를 하면은 너무 일이 번거로워지는데 옆에 부서, 옆에 팀에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 나름대로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관료 조직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물론 생각이 합해지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점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부 다 아울러서 이 관료 집단, 교과서 47쪽과 48쪽의 관료 집단이라고 보시는 게 전 정확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일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좀 개방적, 좀 주변에 이 관계되는, 내가 맡은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좀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다. 그 개방적이라는 뜻은 좀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 입장에 더 좀 맞게 일을 해주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일인데 다른 공무원이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좀 한다기보다는 좀 질서나 규칙을 좀 정해야 된다. 뭐 어떤 조건이 없으면 내가 이걸 좀 안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전 이건 누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못 하겠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개방적이냐 보수적이냐의 개념은 같은 업무를 두고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적 참여자의 이 관료 집단, 다른 말로 이제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집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49쪽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이거 뭐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중앙행정기관, 중앙부처,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보건복지부, 뭐 여성가족부, 뭐 이런 그다음에 소방청, 경찰청, 이런 경우가 이제 중앙행정기관 개념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뭐 부산광역시, 뭐 무슨 광역시, 무슨 특별시, 무슨 도, 이런 게 이제 바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보통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이제 만들고
집행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요.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거,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 이런 것들 모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소방과 경찰,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 통일성을 갖춰야 되는 그 공무원, 그러니까 이른바 뭐 제복을 입은 통일성을 갖춰야 되는 공무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행을 잘 해야 돼요. 이상 없이, 무리 없이 집행을 원만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집행하는 그 소방관, 경찰관도 편해요. 근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집행이 잘 안 되고 뭔가 좀 항상 뭐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해야 될 게 늘어나는 거예요. 숙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 조직이 처리해야 되는 일의 어떤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난하게 딱 주어진 임무를 처리하는 게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제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사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원래 한 건만 주의 깊게 딱 한 건만 딱 보면 될 거를 어떤 사정들이 생겨가지고 10건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이제 그 정책 집행을 잘해야 되는 조직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정책에 너무 당연한 참여자이고요. 이미 정책에 깊이 참여하는 사람이죠. 아주 깊이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0쪽에서 51쪽 사법부 얘기하고 이제 일단 이번 영상 마칠게요. 사법부는 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 자 그리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있고요. 대법원은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공부 좀 하신 분들 알겠지만 판례, 대법원의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누구의 지침이요? 대법원의 판례는 그 하급 법원의 중요한 그 판결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공부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 뭐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요. 정부가 뭔가 일을 딱 하고 싶은데 내가 일하려는 일은 뭐 10년 전에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행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법률적인 검토를 굉장히 꼼꼼히 받습니다. 단위가 큰 사업,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법률적인 검토를 꼼꼼히 받아요. 특히 지금 이 수업과 뒤에 행정법 수업을 같이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거는 알아두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큰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 추진한다 말고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해석. 자, 헌법재판소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을 해석했을 때 옛날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합헌 맞는 거였는데 지금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합헌이 아닐 수도 있구나, 위헌일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해석하는 기관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정부나, 그러니까 행정부나 국회, 입법부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런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좀 중요한 것들은 뉴스의 끝자락 말단 부분에 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법원 하나의 사건, 하나의 그 판단, 해석, 결정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어렵다 보니까 요새는 그 카드 뉴스, 웹툰, 만화식으로도 이제 청소년을 위해서 그려진 것들이 많은데 여전히 누가 좀 옆에서 좀 설명을 좀 해줘야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검찰청 같은 경우는, 검찰청은 사법부가 아니에요. 검찰청은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에 있는 청입니다. 검찰청이에요. 그래서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검찰청은 행정부,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은 어떤 범죄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 자, 이거는 법원에 기소를 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청은 행정부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청이 사법부 아니에요. 검찰청 행정부, 사법부는 법원. 요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엄연히 전부 공식적인 정책 참여자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